올해 초 여대생을 살해한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국경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원장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과 하원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이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타메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MIT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가정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 면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인줄의 사용까지 승인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가능성 때문에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왔는데 이 원칙을 뒤집은 겁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전술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줄의 제공을 처음 승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젠 기계화 부대가 아닌 보병 부대를 앞세운다면서 이들을 지연시키려면 대인줄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So that's what the Ukrainians are seeing right now. They have a need for things that can help slow down that effort on the part of the Russians.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에 이어 대인질의 사용까지 허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기존 정책을 잇따라 뒤집고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대인질에는 전쟁 이후에도 민간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현재 160여 개 나라가 이른바 오타와 협약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지뢰가 배터리 방전이나 자폭 기능에 있는 비지속성이라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입니다. Within 2 weeks, if they have not been detonated, they become inert. So they will not pose a threat to the civilian population at the end of the conflict. 하지만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폭발력을 완벽하게 멈춘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 전 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고수하는 게 푸틴의 협상 조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올해 초 조지아주의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조깅 중이던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가 실현됐다며 미국이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kin's life was not the only life taken on that day that Jose Ibarra attacked her. The life of her family and friends was taken too. None of us will ever be the same. 조지아주 법원이 어거스타 대학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체류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을 비롯해 납치, 강간, 증거 조작 등 10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Count 5, life in prison consecutive to count 1. Count 6, 20 years to serve consecutive to count 5. 베네수엘라 출신의 호세 이바라는 지난 2월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던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한 후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 체포된 이바라는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이후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2차례나 기소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법 체류를 이어가다 또다시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경 통제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공화당 측 역시 레이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사건 당시 이바라를 괴물로 묘사하며 취임 즉시 남북 국경 봉쇄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ken Riley would be alive today if Joe Biden had not willfully and maliciously eviscerated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set loose thousands and thousands of dangerous criminals into our country. 오늘 판결 이후에도 SNS를 통해 이제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면서 다시 한번 불법 체류자 추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국경 개방 정책이 결국 레이큰 라일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오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의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과 하원 건물 내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화장실이나 탈의실, 라커룸 등 워싱턴 DC의 의사당과 하원 건물 내부의 시설들은 성별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성별에 맞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시설이라면서 여성은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의 의회 내부 시설을 트랜스젠더 여성이 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 하원의 첫 트랜스젠더인 민주당 소속 사라 맥브라이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인권 단체와 민주당 측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1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미 서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2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태평양에서 형성된 강력한 저기압 폭풍인 폭탄 사이클론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일부 지역에 돌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주 서부 지역에서는 시속 60에서 80마일의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져 노숙자 야영지에 있던 50대 여성과 주택 내부에 있던 신원미상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여러 주택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whole dresser's gone. I had a bunch of interior design stuff on the walls.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워싱턴주에서는 48만여 가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 당국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우와 홍수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급 강풍 경보와 폭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저녁 코스타메사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늘 오전까지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저녁 11시 30분쯤 405번 프리웨이 하버블라바드 인근에서 7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했습니다. 당국은 충돌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명이 부상을 입었고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면서 오늘 오전까지 운전자들에게는 우회도로 이용이 권고됐고 모든 차선 운행은 오전 9시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욕설과 경고 문구가 담긴 불법 교통 표지판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볼더 경찰국은 오늘 도시 곳곳에 주요 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 아래 노골적인 메시지가 적힌 가짜 표지판 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지판에는 속도를 낮추라고 적혀 있거나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라 또는 휴대폰을 내려놔라 등 욕설과 함께 폭력적인 언어가 적혀 있으며 실제 표지판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I'm guessing that it's a concerned citizen that is kind of fed up with some of the behavior they're seeing in their neighborhoods or in other neighborhoods. So, I definitely appreciate the gesture behind, I think, what they were intending to do. But, like we said, it is a crime. And, there's definitely other means that people could take to try to let us know of these behaviors. 경찰은 이런 표지판 설치는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행동에 불만을 느낀 행동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견된 표지판은 모두 제거됐지만 추가로 부착된 표지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비정상적인 표지판을 발견할 경우 주민들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인 MIT가 가정소득에 따른 학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 따르면 내년 가을 학기부터 가정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경우 수업료를 포함해 숙박비, 식비, 수업에 필요한 교재 비용 등이 포함된 생활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대학 측은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신입생의 80%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IT의 1년 수업료는 6만 1,990달러며 총 교육 비용은 8만 6천여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일부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 부작용 가능성으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스킨케어 브랜드 드렁크 엘리펀트사는 일부 제품에서 성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방부제와 계면 활성제 등이 발견돼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베스트 넘버 9 젤리 클렌저와 프로티니 폴리펩타이드 크림, 그리고 라라 레트로 휘프드 크림과 샘플 팩도 포함됩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전역에 위치한 세포라와 울타 뷰티 그리고 드렁크 엘리펀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됐습니다. 회사 측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해 환불 또는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튀김 요리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방협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은 요리로 인한 주택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로 평소보다 약 3배 많은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칠면조 튀김은 대량의 고온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화재와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소방국은 추수감사절에 미 전역에서 매년 1,000건의 요리 관련 주택 화재가 발생한다고 밝히며 안전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Thanksgiving is one of the year's busiest days for fire departments, with cooking-related fires leading the charge. Among these, our turkey frying pose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isks. While a fried turkey can be mouth-watering centerpiece, turkey fryers, when used improperly, can lead to devastating fires, burns, and injuries. 당국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튀김기를 집이나 가연성 물질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에 설치하고 칠면조를 완전히 해동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튀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름 온도를 꾸준히 확인하며 기름 화재용 소화기를 가까이 두고 안전한 복장을 착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섬마을이 미국 대선 직후 정치적 갈등으로 이주를 고민하는 미국인들의 유입을 위해 특별한 주택 정책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콜롬부 올롤라이 시장에 따르면 이주를 고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샤르데냐 섬의 소도시인 올롤라이의 낡은 주택을 단 1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히며 홍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올롤라이는 3가지 형태의 거주 옵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무료 임시 거주지와 보수가 필요한 1유로 주택 그리고 최대 10만 유로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지만
미국인들의 경우 신속한 절차를 통해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수십 년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를 나이의 현재 인구는 1,150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웹사이트 개설 이후 현재 3만 8천 건 이상의 주택 관련 정보 요청이 들어왔으며 대부분 미국에서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여성 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3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에 따르면 강 회장은 축구협회의 여성과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천만 달러, 한화로 418억을 기부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유소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하며 선수와 코치 그리고 심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셸 강 회장은 이윤자 전 국회의원의 딸로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러먼 인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를 역임한 이후 2008년 버지니아주에서 헬스케어 컨설팅 업체인 코그노산트를 창립해 활동해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2년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한기호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서울에서 당시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의원이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대식 의원, 김정현, 박정숙, 이형민 교수, 권재하, 박효찬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대통령실을 겨냥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한다는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허리 굽혀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2시간 넘게 이어진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말을 12번이나 썼지만 뭘 사과하는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회견이 끝날 무렵 어렵게 질문 기회를 잡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국회에 출석해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식 매도까지 한다.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하냐며 잘못된 건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당사자인 부산일보 기자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최고 권력자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어떻게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 기자 헬렌 토머스가 18년 전 남긴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말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이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수천만 배 이상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한국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또 앞으로 무엇까지 알 수 있을지 김유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2m 길이의 원통형 구조물.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된 IBM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두 겹의 유리벽과 두 개의 원통 안에 있는 아이 손바닥만한 칩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뇌, QPU. 황금빛으로 빛나는 기기는 샹들리에가 아니라 QPU에 열을 식혀주는 냉동기입니다. 영하 273도의 극저온에 먼지 하나 없는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비트의 세계에서 컴퓨터는 0과 1을 순차적으로 계산해 정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 큐비트에선 0과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연산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7 큐비트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2의 127승. 온 우주의 별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고 슈퍼컴퓨터로 수백 년 걸릴 계산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전 세계 5번째로 설치됐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하면 한국은 초라한 수준. 그래서 양자사업단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매달리기보단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건 최적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류를 가장 빨리 배송하는 순서를 찾아내고 신약에 필요한 최적의 단백질 조합을 찾아내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컴퓨터로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양자 기술이 오게 되면 더 빨리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인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 거라는 양자 컴퓨터. 새로운 도전이 한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프랑스에서 남편이 아내 술에 진정제를 넣고 남성 50명에게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해 여성인 72살 지젤 펠리코는 현지 시간 19일 법정에서 마지막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이제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 남성들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고도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질책했는데요. 강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강간은 강간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젤의 두 아들도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피고인들 측의 비공개 요구에도 지젤의 요청에 따라 모든 과정이 언론과 방청객에 공개됐고요. 프랑스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포드가 줄이기로 한 인력은 유럽 전체에서 14%를 차지하는 규모인데요. 독일 쾰른 공장에서 익스플로러 등의 모델 생산량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2월에도 유럽 직원 3,8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에서 포드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8%가량 감소했습니다.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독일 폭스바겐도 구조조정을 놓고 노조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익률 감소로 비상 경영에 들어간 폭스바겐은 지난달 독일 내 공장 10곳 중 최소 3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선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장에 모인 참석자들이 저마다 캔맥주를 손에 들고 한 모금씩 맛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제회의의 왜 캔맥주인가 싶지만 알고 보니 생활하수를 재활용해 만든 싱가포르산 친환경 맥주입니다. 물 부족 국가인 싱가포르가 물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생활하수를 재처리해 만든 식수로 맥주를 만들었고요. 맥주를 맛본 참석자 사이에선 폐수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 같은 진짜 맥주 맛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 수년 전부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생활하수를 처리한 먹는 물로 2060년까지 물 수요의 55%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냥 난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성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의 한 거리, 휴대전화를 보는 시민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대뜸 주먹질을 합니다. 얼굴을 가격당한 시민이 뒤를 쫓아 줄행랑 치고요. 또 다른 곳에 나타난 남성,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 일행에게 쫓기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와중에도 주먹질은 이어지고요.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피해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도주국을 벌입니다. 도심 요리조리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내빼보지만 경찰 추격이 만만치 않고요. 전력 질주한 경찰관에게 결국 덜미를 잡힙니다. 폭행에 강제 추행까지 모두 4명이 피해를 본 걸로 조사되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나마 더 큰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검거돼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미동도 없는 걸 보니 이미 숨을 거둔 걸로 보이는데요. 거북이는 지난 19일 제주 조천읍 앞바다에서 한 탐방객에 발견됐고요. 해안가로 떠밀려온 사체를 해경이 인양해보니 길이 약 84cm,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푸른 바다거북으로 추정됐습니다. 거북이 코는 낚싯줄에 칭칭 감겨 있었는데 정확한 사이는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사체 인양 당시 현장에 있던 전문가들은 낚싯줄 등 폐허구 때문에 바다거북이 죽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적됐지만 일일이 건져내기도 어려운 일. 애초에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해양 쓰레기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누리꾼들은 언제까지 바다 생물이 폐허구에 죽어나가야 하느냐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멕시코 북부 치아와주의 한 국경 도시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맹수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했고 잠시 후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요. 맹수를 끌어내리려는 소방관들과 이에 맞서 버티기에 들어간 맹수.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들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결국 지상으로 끌려 내려옵니다. 민가에 출몰한 이 맹수는 8개월 된 암사자로 다행히 포획된 뒤엔 온순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일단 야생동물보호센터로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보금자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투데이 와그리와그랬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